네, 안녕하세요. 기획자 채입니다. 요즘 상당히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엄청 핫하죠. 저는 사실 주식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이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왜 이렇게 핫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올해 초부터 계속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이제 업계도 알아보고, 뭐 트렌드도 알아보다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갖고 다른 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 왜 메타버스가 중요하고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핫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저는 재작년에 대학원 수업에서 사실 이 영화를 다뤘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레디 플레이어 2도 제작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영화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영화 한 편만 보시면은 이 영화 주인공이 겪고 있는 것들이 다 메타버스구나 라는 것을 아주 철실히 와닿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 갖고 장면으로 이제 레디 플레이어 1을 다뤄보았어요. 이게 메타버스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영화인 것 같아 갖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의 의미인 이 메타랑 세계라는 의미의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알고 보면은 사실 우리 삶에 되게 익숙한 개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범주가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을 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 메타버스를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AR,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VR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그 학계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A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죠. 예전에 혹시 포켓몬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까요? 실제의 그런 상황에 가상의 이미지나 영상들을 입혀갖고 더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들을 AR이라고 하죠. AR로 길 안내를 해주는 거 역시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밀접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플워치나 이제 삼성 헬스 사용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뛰고 얼마나 걷고 뭐 얼마나 계단을 오르는지 계속 누적을 해서 트래킹하는 것들을 메타버스 안의 범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울 세계 미러월드라는 개념인데요. 이거 역시 저희한테 아주 익숙한 개념이에요. 구글 어스라든지 네이버 뷰를 보시면은 거리 뷰를 볼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VR, 가상세계는 현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세상을 의미를 해요.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게임 세계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인데 그 세계 안에서 이렇게 AR도 있고 라이프 로깅도 할 수가 있고 미러월드 세계도 메타버스의 하나의 범주 안에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가상세계 VR도 하나의 범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메타버스가 뜨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해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AR이 있었고 옛날에도 라이프 로깅이 있었고 또 뭐 VR 뭐 이런 서비스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작년 올해부터 메타버스가 확 이렇게 떴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연 코로나 사태 때문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것을 최대한 이제 지양을 하고 있죠. 저도 이렇게 혼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되게 좀 심심하더라고요. 메타버스는 이제 언택트 환경을 콘택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엄청 급부상을 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옛날에는 약간 좀 어색하고 좀 버벅거리고 이제 얼마든지 그런 고성능의 3D 그래픽을 자유롭게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성신을 받고 수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확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타서 부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래비스 스캇이 포트나이트라는 그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공연도 하였죠. 12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어차피 가상 환경이다 보니까 접속을 하였고 공연을 볼 수 있었고 상당히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가상 환경을 최대한 많이 살렸기 때문이죠. 공연에서 노래가 바뀔 때마다 모습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배경도 바뀌었고 우주를 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속에서 헤엄을 치거나 뭐 이런 상당히 다이나믹한 행동들을 공연에서 보여줌으로써 눈으로서 보는 재미도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 구현이 되네 라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무척 화제가 되었고 이 공연으로 인해 공연계에서도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연을 열었던 그 플랫폼인 포트나이트는 사실 게임 회사예요. 근데 2020년에 파티 로얄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어요. 기존의 그 배틀 로얄, 포트나이트는 기존의 그 배틀 로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배틀 로얄과는 좀 성격이 다른 서비스였어요. 파티 로얄 같은 경우에는 그저 사람들이랑 함께 편하게 만나고 볼 수 있고 그런 형태의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파티 로얄에는 다양한 장소랑 이제 랜드마크가 존재를 하는데 뭐 빅스크린 원형 극장이랑 메인 스테이지 같은 그런 가상의 공간들이 이제 마련이 되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가상 세계의 한 예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메타버스가 왜 중요한가라고 보면은 사실 컨텐츠의 엄청난 확장성이 있어요. 이후로도 제가 어떻게 패션 쪽, 의료 쪽, 뭐 자동차 쪽으로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가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컨텐츠의 엄청난 확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가상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공자랑 이용자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플랫폼의 제공자나 이용자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플랫폼의 제공자는 구독 모델이나 콘텐츠, 아이템 판매, 뭐 광고, 인앱 결제 같은 형태로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고 이용자는 콘텐츠의 그 제작이나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벌고 벌리는 그런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셈이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메타버스가 이제 완전히 신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나 보안, 뭐 신원 확인이라든지 마케팅, 광고 인사이트 등을 이제 추천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계속 이제 발굴해 나가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필요로 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도 계속 이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뭔가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현실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욕구를 메타버스 안에서 충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회사 내에서 코로나 이후에 뭐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가상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교류나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공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소유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가 있어요.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 시계, 명품 구두가 없는데 가상 환경에서는 제가 뭐 어떤 게임을 하면은 바로 명품 가방을 얻을 수가 있고 명품 자동차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소유 욕구를 얼마든지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몰리죠. 세 번째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여기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제가 막 가난하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데 가상세계에서 아름다운 아이템을 제가 구매를 하고 뭐 예쁜 옷을 입으면은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욕구를 이제 해소를 할 수가 있도록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점점 메타버스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더더욱 이제 중요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더 각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어떻게 각 산업 분야별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개인이 어떻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다양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